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은요 간만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청약 중이라고 해서 나와있죠. 휘경 차이 디센시아 요거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항상 무슨 뭐 디센시아 어쩌저쩌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될 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여기 보이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뒤에 이문 삼구역 있죠. 아이파크 자이, 아이파크랑 자기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슈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레미안 라 그란데 라, 이게 프랑스어인가 라자가 들어간 게 이탈리아어가 뭐 하여튼 그렇죠. 예, 그란데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여기 주변에 일전에 했던 데들이 다 잘 됐어요. 지금 있는 그 아파트들이 금액대가 어마무시한 데다가, 지금 강북에서 있는 분들이 뭐 강남으로 가거나 그럴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여기서 서쪽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뭐 마석 또는 뭐 별내, 뭐 별내는 뭐 만만한가, 그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기서 최대한 그 분양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이제 연식을 보자면은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게 하나가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점이 이제 또 다 왔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장 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청약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청약을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라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진행을 했었던 리버센 SK뷰 있죠, 롯데캐슬,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그 결과도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창을 좀 줄여놓고서 좀 보고 있는데, 4억 6천에서부터 11억 8천까지 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12억짜리란 얘기고, 평당 2,300, 2,900. 근데 이것도 59 타입이냐 84 타입이냐 아니면 뭐 대형 평형이냐, 여기에 따라 그 평당 분양가는 좀 다 다릅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2,933만 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건 한번 보고 합시다. 평균적으로 해서 분양을 했을 때 2,200이었지만은 입주를 했을 때 2,800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균치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당 한 600 정도가 더 올랐다는 얘기니까, 34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600, 10평이면은 6천, 6천 곱하기 3, 30평 하면은 1억 63, 18, 한 2억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지, 입주를 하고 나서. 자, 그리고 가점 평균이 55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역시 서울이다. 55점. 지금 같은 이 타이밍에서도, 게다가 리버센 SK 롯데캐슬이 했을 때 자체는 그렇게 반등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가 평균이 59점이 나왔었고, 뭐 12대 1, 25대 1 이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평형이 좀 많이 나왔구나. 84 타입을 봐야지. 항상 요거 84 앞에 있는 거 114A 요거로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 부동산 시세 같은 거 볼 때는 평형대에서 맞춰서 보는데, 요 뒤에 걸로 해서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 거 아니에요. 자, 요게 9억 8천 같다, 뭐 6.9대 1이 나왔고, 이 정도에서 그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뭐 일단 10억이라고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강북에서도 10억이 말이 돼 그러시는데, 강북에서도 10억이 말이 됩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지금 뭐 25억, 35억, 45억 하는데 그거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강북에서 이제 10억에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에서 다 완판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는 그 감을 잘 잡으셔야 돼. 자꾸 뭐 옛날에 대한 그 과거의 그걸 가지고서 강북에서 10억이 말이 돼, 아니 강남에서 한 것도 물론 그렇거니와 미아 쪽에서 나간 거 뭐 14억, 15억도 나가고 17억도 나가는 마당인데, 여기서 나가는 새로운 아파트에, 그리고 대단지에 더군다나 브랜드까지 있어. 입지적으로는 미아 쪽에서 했던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가까워. 게다가 청량리 옆이야. 그럼 여기서는 10억에 분양을 한다는 게 무리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서 이 정도 시세에서 뭐 9억 7천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84 타입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9억 6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번 거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왔잖아, 사실. 입지는 강 건너서, 여기가 우리 동네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강을 건느냐 강을 건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강 건너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랑 여기 아파트가, 여기 강을 따라가고 달라진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속도로, 강,
어떤 뭐 산업단지가 가로막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생활권 자체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러 가자고요. 안 하려고요. 이거 하게 되면 방송 다 떨어져 나가요. 시청자들. 예, 24일 날 분양 공고가 나왔고 이제 내일서부터 청약이 들어가는데 청약에 대한 그 전략. 아파트는 좋아. 근데 각자의 주머니 사정은 다 달라. 그리고 각자의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담을 여기서 진행을 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상담을 우리 항상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번호가 안 써 있다. 번호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1800-5703. 제 거 번호 정도는 다 아실 거야. 그래갖고 우리 에버랩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간단한 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다 간단한 거에 대한 질의응답은 안 하시고 꼭 그렇게 유료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싸잖아. 5만 원이잖아. 5만 원이면 한 2, 30분 그냥 떠들어 드려요. 본인한테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이 하시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들어가고 당발이 이제 4월 11일 해서 이것도 얼마 안 남았죠? 저도 일단은 현장에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담배도 상으로 봤을 때는 이 담배도가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앞뒤에 걸쳐져 있는 그 기찻길. 구리에서 했을 때는 앞에 뒤에 뭐 기차역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뒤로 다 있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핸디캡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새벽부터 기차가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에 기차역은 뭐 기차역이 이제 스타트해서 갈 때 또는 이제 기차역에 들어가느라고 이제 속도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막 세게 달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휘경초, 청량초, 그리고 휘봉초, 뭐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도 있고, 성일중도 있고, 청량중, 대강중학교도 있고, 내가 나온 대강고등학교가 없네. 좀 더 밑에 가야 있나? 아예 없네. 그래, 뭐 대강고등학교까지는 좀 머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정비사업 조합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재정비 촉진. 그러니까 재정비, 이거 다시 한번 다 정비 한번 해야 돼. 그 얘기 뭐냐면은, 여기 주변 자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자체가 길 딱 보면 알잖아요. 길이 어때요? 삐뚤빼뚤 다 골목길이죠. 예. 이거 그냥 지도만 딱 보시고 아셔야 돼요. 뭐 현장에 가봤네 안 가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14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동 굉장히 많고 35층, 14층. 자, 세대당 1.2대. 아, 요거는 좀 그렇다. 1.4대 정도까지는 들어가 줘야지 좀 이제 좀 주차를 고민을 안 하고 좀 할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경차 빠지지, 불법 주차 빠지지, 그리고 전기차 빠지지, 뭐 빠지지, 저기 뭐 해놓지, 자전거 갔다 오지, 오토바이 갔다 오지. 그러면 이거 세대당 1.1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1.3, 1.4까지는 좀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 용적률은 299%, 그러니까 이제 300%짜리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35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 300%짜리 땅이니까. 요게 이제 건물 높이를 올라갈 수 있는 몇 층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청량리 같은 케이스, 여기는 뭐 스카이 65야, 여기가 뭐 899%인가, 막 988%인가, 하여튼 여기가 어마무시하지. 여기는 진짜, 야, 그런 땅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청량리역까지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흔히 뭐 별내, 뭐 검단, 뭐 이런 데를 이야기할 때 뭐 창문 열면 서울 막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고 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진짜 서울이면서 최고 중심지 청량리 이쪽에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도 여기 롯백이랑 이런 데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랑 상당히 가깝다는 게 생활에 대한 유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서울 그 개발 계획을 할 때 청량리에서 여기를 한답시고 했다가 왕십리로 해서 이제 옮겨져 가는 바람에 청량리가 좀 싹 죽었다가 다시 이제 여기 왕십리 어디였어? 왕십리 여긴가? 예. 요쪽에 예, 이렇게 했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요번에 서울 개발 계획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옮겨간다고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예. 청량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뜨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홈페이지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하나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자, 집이 있어도 1순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첨제 60%를
노리고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상당히 좋은 점이 되는 것 같고요. 전매 제한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년 정도면은 분양권 업자들이 손을 대죠. 근데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 거기 백날 찾아가 봐야 부동산들이 붙박이 부동산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해. 분양권 거래가 돌아간 적이 없는데 분양권 거래를 할 줄을 모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다가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하다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하자 물건을 이제 동네 부동산으로 해서 많이 풀거든요. 그런 거 하나 잡아놓고 있다가 손님 매겼다가 이제 죽어나는 거지, 이제. 그죠? 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전월세 놓고서 주택만 보유를 한 상태에서 그냥 가도 돼. 이런 점들이 상당히 큰 강점이 되는 겁니다. 주택처분 의무 폐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믿고서 그거를 무시하고 했던 강공 드라이빙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면서 완전히 해자가 되는 거고, 그때 쫄아서 못했던 사람들은 아씨 뭐 이래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그죠? 자, 중도대출은 60%까지 되는 건 다 좋은데 이제 여기가 유의자냐 무의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거의 다 여기에서 안 나와 있으면은 유의자지. 예, 거의 다 이제 유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거주 제한을 안 해도 돼. 서경인 다 가능할 것 같고 1년만 있어도 돼. 옛날에는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뭐 1년만 있어도 1년짜리 통장만 돼도 이제 다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4 타입 특공도 84 타입이 청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해갖고 조금 말이 많이 나왔죠. 하든지 말든지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할 문제지 왜 지가 84 타입에다 청약을 못하게 하고 난리야. 그죠? 자, 재당첨 제한도 옛날에 막 5년짜리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졌고, 이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썼던 SK 그 아까 뭐 중랑구 그 강 오른쪽에 있었던 거 그거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청약에 대한 그 조건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청약에 대한 숫자들은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헷갈려갖고 야 이거 인기도 수가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한 타입은 왜 이렇게 인기도가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낮지 인기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 자, 사업 개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감도는 역시 못생겼고요. 자이치고는 이건 이쁘게 나온 건 아니야. 이 조감도 자체가. 자, 휘경동 172번지 그리고 대지 면적은 그렇지 5만 제곱 정도는 나와줘야지. 예. 연면적은 됐고 이거 아까 했고 18%? 18%면 좀 높다. 그러면 좀 더 빼곡하게 지어졌단 얘기야. 보통 14, 15, 16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18, 19, 20까지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빡빡해. 빼곡하게 지어진 거야. 자, 1800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700세대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1800개 중에서 1200개, 1100개 정도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야. 왜? 서울 시내에 아무리 강북이라 할지라도 이만한 입지에 이만한 땅이 어딨어. 서울엔 더 이상 땅이 없어요. 신도시는 무조건 새 아파트가 들어가서 아파트랑 뭐 학교, 공원에서 이제 뭐 지하철역이랑 깨끗한 도화지, 백지 위에다 다 풀 세팅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지만은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 주변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하나씩 이제 다 재개발, 재건축, 뭐 재정비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남아도는 땅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만한 조건에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나가지. 지방 같은 데는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나가는 게 뭐 1800개다 그러면은 1500개가 나갔을걸? 일반 분양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주민 자체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 남아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서 안 나가고 개겨. 예, 이렇게 해서 됐다는 얘기죠. 시간 진짜 많이라 알려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하여튼 이경시장 있고 이경시장 여기는 어차피 주변에 홈플이랑 그리고 홈플이 있고 홈플러스보다는 이마트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코스트코가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코스트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 코스트코를 제가 다닌 지 10년이 넘었죠. 예. 맨 처음에 여기서 그거를 상봉역 앞에
망우역 앞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에 이렇게. 어떻게 코스트코가 표현이 안 돼 있냐?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하지만은 제품이 가장 싸고 퀄리티가 좋은 거는 코스트코예요. 특히 수산물. 근데 수산물은 좀 비싸.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여기 홈플은 저는 과일 살 때 무조건 여기로 가요. 그리고 어제도 갔다 왔고, 예, 무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홈플러스랑 여기 이마트까지는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생활권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제가 항상 이쪽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취미생활 하는 데가 있어갖고 동부간선은 이제 막혀서 안 타고 내가 어디를 타고 다니면은 여기 이제 한천로를 타고 다니면서 쭉 가면서 좌측하고 오른쪽을 우리 보시게 되면 우리 거 그 밴드라든지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완전히 여기 다 바뀝니다. 삼육 서울병원 있고요.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아. 저도 응급실 한번 많이 가봤었고, 자, 서울 시립대, 뭐 시립대 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홍릉에 있는 근린공원도 역시 갈 일은 없고, 청량역, 예, 여기 버스 노선이 한 70개가 되지. 예. 서울 강북에서 나가는 길이 이 길이 메인이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여기 내가 옛날에 여기 아파트를 좀 많이 봐놓고 했었는데 크레시아랑 이런데, 그리고 제가 여기 답심리 살았고 동대문구 여기 장안동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시 또 여기 살고 동대구중 다니고 계속해서 이제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근을해도 항상 이 근처를 하고, 그래서 여기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사를 하고서 이제 장안평역에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갔었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사를 갔지만은 여기 좋아. 네, 여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도 이제 10억이 되는구나. 이게 참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프리미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예, 교통.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죠? 예, 동부간선도로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매어 터지고, 제가 다니는 길은 항상, 저는 뭐 정상적인, 뭐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뭐 출퇴근하는 시간에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막힌 적은 없습니다만, 막혀봐서 알고 있었죠. 한번 배고파 죽을 뻔했었고요. 공부는 항상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병원이 옆에 가까이 있는 건 진짜 좋아요. 응급실 제가 제 발로 차 끌고 갔어요. 가까우니까. 예, 그 정도는 할만했었고, 롯백 이경시장을 가본 적은 없어. 청량리 청가물 시장이랑 그쪽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송파 그쪽에 있는 그 시장을 많이 갔었지만은 이경시장을 가본 적은 없었고, 하여튼 이 동네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전체에 대한 그 청사진, 나중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GTX는 뭐 말해 뭐해, 그죠? 뭐 지하와 이거는 되면은 좋고, 지금 여기 벚꽃이 만발, 윤중로나 뭐 어린이대공원 이런 데보다도 여기 여기 산책길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발, 벚꽃이 만발. 브랜드는 자이 다 아실 거고요. 오시는 길은 제가 우리 분양권만 여기서 모여갖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 홍보관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홍보관은 여기는 가봤자 없고,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저기 휘문고 있는데, 여기 휘문고 사거리 넘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대치동 이제 자이갤러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던 곳이죠. 예,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마 업자분들이 아마 거의 이쪽에서 많이 모이게 될 것 같아. 홍보관, 우리 현장은 안 가. 항상 이 사람들이 부동산들도 그렇고 떴다방들도 그렇고 현장은 안 가. 어지간해서 잘 안 가. 그죠? 희한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단지 안내, 세대 안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편에 할게요. 지금 벌써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씩 자르고 갑니다. 전 다음 편에 계속하는 걸로 하고, 좋아요, 구독, 알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따봉 아시죠? 예, 빠이빠이.